국가가 전이라고 정해주고 그 내용을 갖다가 공적장부에다가 뭐 해줌으로써 기재를 해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지적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같은 거냐 하면 등록을 했을 때, 기재를 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는 결국에 뭐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등록을 했을 때, 자, 등록을 해야지만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공개주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공개주의. 공개주의는 당연히 지적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적제도라고 하는 걸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개를 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시를 위한 제도. 그래서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등본 띄워볼 수 있다. 그래서 공개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는 거죠. 실질적 심사주의. 자,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하는 건 또 뭐냐라는 건데요. 실질적 심사주의의 반대는 형식적 심사가 되겠죠. 자, 이런 토지 표시사항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자, 토지 표시사항인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땅에 나와서 측량을 해보고 그 땅에 나와서 토지 조사를 통해서 그 표시사항을 결정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심사를 어떻게 한다? 실질적으로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 심사주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직권으로 등록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직권 등록주의. 직권 등록주의. 자, 직권 등록이라고 하는 거, 등록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등록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내 땅에 어떤 표시가 정해지면 그 표시를 등록하는 거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신청 등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신청이 없을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신청이 없을 경우에 국가는 자기 땅을 갖다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죠. 따라서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뭐한다? 등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직권 등록이라고 하는 건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된다? 표시사항 정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직권 등록주의가 원칙이다라는 거죠. 이 5가지를 우리가 지적제도의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이 3가지를 우리가 기본 3대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갖다가 뭐 실질적으로 외워가지고 뭘 쓰거나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한 번씩 읽어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말들, 형식주의가 뭘 뜻하는 건지,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뭐가 생긴다? 효력 생긴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적제도의 기본 이념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적제도의 유형과 관련된 거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제도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적제도의 유형. 첫 번째는 이제 발전 과정에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전 과정에 따른다. 그 얘기는 이제 시대 순으로 우리가 지적제도를 한번 분류해 보자 이런 말이거든요. 자, 과거에 이제 지적제도는 무슨 지적제도냐면 세지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세지적, 뭐 봉건시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세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적제도의 목적이 세금 징수에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지적의 목적은 뭐예요? 조세,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적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걷기 위해서 땅에 호적을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또 뭐 세금을 많이 걷고 조금 갖고 있으면 조금 걷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따라서 세지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중요시하는 토지 표시 사항은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 왜냐하면 면적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면적이다. 요 정도 우리가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법지적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법지적. 자, 법지적은 오늘날의 이제 지적제도, 현대에 있어서의 지적제도를 우리가 법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법지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감이 안 오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소유권을 갖다가 인정해주는 지적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지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소유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소유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소유지적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표시사항은 뭐냐? 경계가 가장 중요한 표시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계. 그러니까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을 해주면 그 소유권의 범위, 확정된 범위 내에서는 뭐예요? 소유권으로서의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처럼 세지적은 면적이고요. 법지적은요, 경계다라고 하는 거. 뭐 모의고사 같은 객관식 시험에서는 가끔씩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제도가 뭐다? 법지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목적 지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다목적 지적. 자, 다목적 지적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예요? 다목적 지적. 목적이 다양하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쓰는 지적 제도가 다목적 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목적 지적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통합 지적이다 내지는 경제 지적이다 이런 정도의 이제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통합 지적, 경계 지적. 그래서 다목적 지적은 뭐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 다목적 지적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단순히 지표상에 있는 것만 지적제도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이라든지 지하에 있는 어떤 뭐 광물이라든지 뭐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지적제도를 우리가 다목적 지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대 발전 순에 따라서 발전 과정에 따른 지적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분류 방법은 측량 방법에 따른 유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측량 방법. 자, 요게 조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측량 방법에 따른 것. 자,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도해지적이 있습니다. 도해지적. 자, 도해지적이라고 하는 거는 뭘 도해지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한번 잠깐만 보실래요? 여기. 자, 이걸 보시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시라고 그래서 그런 토지 표시사항을 등록한다라고 그랬는데, 이때 등록이 지적 공부에다 등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적 공부에는 대장도 있고 모도 있다라고 그랬죠. 도면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도면의 역할은 뭐예요? 도면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와 같은 것들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말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어떤 토지의 생긴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림으로 나타낸다라는 의미에서 도해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해지적. 그림으로 나타낸다. 도면. 그런데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지적 공부도 하나 또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건 이처럼 도면으로만 그 경계를 나타냈을 경우에는 약간의 부정확성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 서울과 같이 이렇게 땅값이 비싼 명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한 평만 돼도 땅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보다 더 정밀하게 경계를 정해줄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자, 한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이 필지에 각각의 경계점을 갖다가, 자, 경계점을 우리가 좌표 값으로 표현해 가지고 등록하는 장부가 있습니다. 그런 장부를 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러면 도면으로 등록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뭐하게요? 정밀성이 높아진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도해 지적이 있고요. 또 측량 방법에 따라서는 수치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도해 지적과 수치 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량 방법은 도해 지적과 무슨 지적? 수치 지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도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면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도면. 그래서 도면을 그리시면 이게 도해 지적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치 지적은 그럼 뭐냐? 자, 각각의 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가 X값, Y값으로 정해지는 거죠. 좌표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치 지적은
그 경계점을 갖다가 각각의 이 경계점, 자 이렇게 경계점이 있다 그러면 그 경계점을 갖다가 x값, y값으로 해서 등록하는 그런 장부를 우리가 수치 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좌표 등록부라고 이렇게 불러지는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럼 이제 책 같은 거를 보시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오면 자 경계점 좌표니까 뭐다? 수치 지적이고 수치 지적이면 뭐예요? 정밀성이 높다 이런 말이죠. 다만 비용이 단점으로 높게 든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도해 지적은 수치 지적의 반대니까 정밀성이 낮고 비용이 낮고 그 다음에 파악이 어렵죠. 자, 파악이 어렵다. 자, 파악이 어렵다라는 점. 일반인들이 보기에 파악이 어렵다. 그런 얘기고, 일반인들 파악이 쉽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 지적의 반대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측량 방법과 관련된 거 상당히 시험 문제에서 다양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 얘기 나오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얘기 나오면 머릿속에 도해 지적과 수치 지적을 구분하셔서 장단점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뭐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이들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실 게 이제 등록 방법에 따른 유형인데, 자, 등록 방법에 따른 유형 2차 지적이 있고요. 자, 2차 지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3차 지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차 지적과 3차 지적. 그러면 2차 지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평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면적 같은 것들을 등록할 때도 이거는 뭐다? 수평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입체로 하는 3차 지적은 입체 면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의 지적 제도는 당연히 뭐다? 2차 지적 제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다목적 지적이 되면서부터는 뭐 약간의 이제 입체감이 있는 3차 지적으로 이제 변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제 등록 방법에 따른 유형으로는 이처럼 2차 지적과 3차 지적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교재를 보게 되면 등록 방법에 따른 유형의 뭐 4차원 지적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참고나 하시면 되겠고, 일단 마지막으로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가 있죠. 등록 의무. 요것은 우리가 적극적 지적과 소극적 지적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적극적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이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한다는 의미가 적극 지적. 소극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청이 있을 때만 한다는 의미에서 소극 지적.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무슨 지적이에요? 적극 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직권으로 등록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그 분류 방법에서 정리를 잠깐만 해드리면 우리나라는 법 지적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지적은 2차 지적이고, 그 다음에 측량 방법은요, 도해 지적과 그 다음에 수치 지적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무에 따른 지적 제도는 적극 지적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적제도의 의의와 그 다음 지적제도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등기제도와 지적제도를 비교하고 다음에 지적제도에 있어서의 그 지적법상의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